교육과정인데 15년도부터 니트라고 국가 영어 행정평가를 수능 영어 과목에 배치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음 정부는 넘어갔대요. 실행을 안 하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09년도 교육과정 제대로 시행할까 말까 지금 고등학생들 되게 혼란이 많은데 갑자기 문이과를 통합한다고 하면 이런 혼란에 대해서 어떤 방책이 있을지 근데 그 니트 그거의 경우에는 지금의 개정 통합교과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넣어지든 안 넣어지든 간에 그 혼란이 이 통합교과의 혼란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2009년의 교육 개정 과정과 완전히 분절된 체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이 통합 교과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지금 갑자기 급작스럽게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게 이게 실현이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실 문이과 부분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거는 7차 교육 과정부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인 뭔가 그 교육 과정의 변화라든가, 그러니까 문이과 부분 체계를 바탕으로 한 그런 교과 과정이 변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탐, 과탐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결국에는 문이과 부분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흐름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을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2009년도 결국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교육 과정인데 그것을 지금 실천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보니까 통합 2015년 개정안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면 2009년과 2011년 교육 개정안도 7차 과정 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었고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2009년 개정안도 적용이 안 되고 2009년 개정안에서 몇 번의 또 부분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2011년 개정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일선학교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까지의 개정안보다 훨씬 더 큰 변화인 보니까 통합 2015년 개정안 자체가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네, 이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 부분 개정안 중에서 실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우선 2011년 개정안 자체가 2009년 개정안이 그 기본 필수 과목 과목의 단위 수를 줄이고 학생들의 공부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거에 따른 파란이 이어지면서 2011년 부분 개정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선 그 예체능 과목 쪽에서 폐단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그리고 기존 과목에 있던 과목에서 이제 진로의 선택과 고민에 대한 자율 학습을 좀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사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 전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아예 2009년만 적용이 된 상태고, 그다음 고등학교에서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아니라 일부 특목고나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일부가 모든 과목별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2011년이나 2009년도에 시행하고자 했던 그런 기본 취지 같은 것을 문이과 통합안에서도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2015년 통합교육 과정이 기존의 흐름과 완전히 단절된 체계로서 전환을 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취지나 아니면 그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했던 목표나 그런 방식들을 어느 정도 통합 과정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로와 선택 과정을 위한 자율학습 과정을 늘리겠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이과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기존에는 진로 선택 자율학습 과정이 진로 상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은 통합 교과를 통해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과 동시에 이러한 진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다 보면 기존의 취지는 더 잘 실행이 되겠죠.
저도 사실 그 취지가 좋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정을 합니다. 좋다고 인정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그 진로에 관한 문제는 이제 통합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통 과목 6가지랑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진로 선택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수 있는지가 좀 문제입니다. 통합 과목 6가지에다가 일반 선택까지 선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로 선택의 과목이 오히려 자신들의 진로 선택과 고민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입 입시에서는 표준 점수 체계로 지금 점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문이과를 통합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문이과를 통합을 해서 내가 좀 더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 다음에 대학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입시 전형하에서는 사람이 많이 보면은 그만큼 자기 점수로 따로 유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다 같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문과 과목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과목을 통해서 일단 문과 과목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배치표는 같이 나오잖아요. 대학 배치표. 근데 거기서는 그러면 이제 문과 과목을 공부하고 이공계과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질 우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저렇게도 말씀해주신 그 유의미한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습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고민의 과정이라고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것인데 일단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존의 문제가 과학 교과를 1학년 때 통합 교과로서 지금은 통합 교과목이 아니긴 하지만 일단 같이 배우잖아요.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것을. 근데 그것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이과 체제로 들어가서게 되면 문과를 선택을 하면 이과 과목은 거의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까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의미한 선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뭔가 폭넓은 저희 팀에서 주장하는 것은 폭넓은 어떤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고민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체제에서는 어떤 하나는 유의미하게 남아있고 어떤 하나는 무의미한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고민의 과정에서 일방향적인 고민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아직 그 수능 반영 체계가 어떻게 될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학습 부담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그리고 인선 씨의 그 수능란 체계라든가 대학 입시 체계에 대한 논의는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선 그 말씀하신 진로 부분에 대해서요. 그 진로 선택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고민의 폭이 좁아지고 일방적으로 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그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진로 선택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공통 과목 6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량 이 부담이 된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지만 그 학생들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게 공통 과목 6가지를 다 하고 일반 선택도 다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선택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을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또 문이과 통합을 한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더욱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에서만 너무 이 진로 선택과 그 고민의 폭을 넓히려고 하다 보면 학생들의 부담만 증가되고 사실 대학교에서도 일정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패러다임, 세계적인 패러다임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런 문이과 통합에 관한 교과 과정이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대학교 가서 그러한 소위 저희 우리나라의 자유전공이라는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반수가 이상이 자유전공을 하는데 우리 대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이번 2015년 통합 개정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를 추가하자면 미국 고등교육에서는 지금 사실 국가에서 정한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필수 과목으로 영어, 수학, 과학이 3개가 있는데 이것만 이제 필수 단일 이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종합 교육 과정으로 천천히 맞춰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세계적인 흐름이 문이과를 통합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문과 과목을 그러니까 문과 학생한테 이과 과목도 함께 교육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통합하자는 거는. 그래서 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